여기 있는 이 아이는요, 제가 살린 두 그루의 만병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얘가 이렇게 처음부터 작지는 않았었어요. 워낙 추우니까 대가 얼어서 자꾸 잘라지고 그러면서 줄어들다가 이제 드디어 얘가 두 번째 겨울을 났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활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쪽 큰 나무에 비해서 얘가 갈변이 안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런 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로 바람과 추위를 좀 막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는 정말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아직 큰 소나무는 아니지만 이 그늘 아래에 놓여 있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솔 낙엽들이 산성 토양을 만들어 주어서 만병초에게도 좋고 또 수국에게도 좋은 그런 위치예요. 네, 이 아이가 요번에 5그루 사온 만병추 중에 세 번째 나무입니다. 이곳은 만병추 심기에 썩 적합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소나무도 여기 없고요. 막아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 여기 보면 블루 에로우가 있어요. 블루 에로우가 있는데 엄청 작아요. 손바닥에 비해서 너무 작죠? 근데 얘가 크려면 어느 세월에 클지 몰라서 아직 그늘막이도 되지 않고, 배롱나무가 요만한 게 있어서 얘가 그늘막이는 될 겁니다. 이 옆에는요, 검은 블랙 칼슘 나무고요. 이런 것들이 살짝 바람막이는 돼줄지 몰라도 아직 바람막이는 없는데요. 멀칭을 올 겨울 들었었을 때 잘 해주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멀칭이 뭔지는 아시겠죠? 멀칭은 비닐이나 어떤 수풀이나 풀이나 낙엽 이런 것들로 얼지 않도록 잘, 또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주는 걸 말해요. 멀칭을 아주 잘해서 겨울을 꼭 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모험이지만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심는 거지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트모스를 좀 더 퍼다가 갖다 놨어요. 피트모스는 작은 포장보다는요, 제가 살 때는 25,000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혼자서 들지도 못하는 정도의 양이 있어요. 그걸 사두시면 수국 심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피트모스가 좋은 화초들이 있는데 두루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요, 저의 정원 중 가장 변두리에 속하는 곳인데요. 애초에 황토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깊이 좀 팠더니 완전히 황토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해초, 퇴비를 조금 섞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섞어줬고요. 여기를 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뿌리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도 수꾼 아이리스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에 사서 심은 것 같은데 벌써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삽으로 파실 때 정말 주의해서 파시도록 하고요. 바로 옆에는 보면은 튤립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칫하면 잘 보이실래나? 자칫하면 이렇게 튤립들이 잘리게 돼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영양 보충해서 겨우 나왔는데 너무 불쌍하고 꽃을 못 보는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토풀이 있는데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풀 속에 토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땅을 파실 때는 주의하셔서, 항상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심어놓고도 기억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따가 나무를 만벽추를 다 심고 이런 수꾼 아이리스 같은 거는 붓꽃이니까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만병초랑 붙여서 그냥 같이 심을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하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나무 심는 방법보다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이 이유는 이 정원이 막아주는 것이 없는 변들이 가장 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을 대비한 것이죠. 뿌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땅으로 하여금 보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나 이 구덩이 자체를 전부 다 피트모스만으로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살짝 남겨둬서 겉에는 겉흙으로 덮어줘야죠. 안 그러면 피트모스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심었어요.
제가 나무를 심고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 테리 왔구나. 네. 마치 원래 있었던 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했다. 이런 말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일부러 낙엽이나 갈리풀 갖다가 이렇게 덮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요즘에 나무 심은 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요. 이제 얘가 네 번째 나무입니다. 이 장소에다 심을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소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제가 너무 전정을 모양 다듬는다고 너무 많이 잘라내는 바람에 자라는 속도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작은 거고요. 이제 올부터는 자르지 않고 키워보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심을 건데요. 이 옆에는 지난 가을에 심은, 보이나요? 어디 갔지? 앤드리스 썸머가 있어요. 앤드리스 썸머는 당년 가지에서도 꽃이 피기 때문에 10월까지 꽃이 피는 그런 수국이에요. 그게 심어져 있고, 또 여기는 라인라이트 목수국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좀 비좁긴 한데, 자 보세요. 여기가 비좁긴 한데요. 저는 붙여 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서로서로 붙어서 풍성해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파다가 보니까 얘가 수선화 같죠? 얘가 있어요. 지금 몇 초, 한 3촉 정도 올라왔네요. 요런 애들 걸릴까봐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다 심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심지 않은 듯이 감쪽같이 마무리했어요. 에이구야, 오늘 엄청 더워서요. 정말 힘이 듭니다. 갑자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겨울에 놀다가. 자, 이거는 백화등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수영 만들기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 줄기가 주저앉은 채로요. 덤불 속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멀칭을 하느라고 위에 높이 세워두었던 나무 끌어내려서 덩쿨 식물이니까 목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냉해 입을까봐 이렇게 내려서 덤불 속에다가 올 겨울 한 해 나게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보세요. 색깔이요. 잘 보일까요? 색깔이 아주 싱싱합니다. 덤불 속에는요. 나와 있는 밖은 굉장히 갈변을 해서 누렇게 변했는데, 역시 멀칭은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앤드리스 썸머와 자라는 과정, 그리고 산도에 대한 흙 이야기랑 블루베리랑 또 수국이랑 그리고 만병초랑 같은 산성을 좋아한다는 것과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5번째 나무에게 왔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심고 저는 자유롭게 편한 일을 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서 놓아두었는데요. 밤새 혹시 추워서 얘가 해를 입지 않을까 내심 엄청 고민했는데 괜찮아요. 날씨가 정말 괜찮아요. 밤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배롱나무, 큰 배롱나무 밑이고요. 네, 나무 수영 잡기 나중에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수영 잡고 나무를 가지고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상록수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표시가 안 나잖아요. 얘는 가문비 나무인데 얘도 이 다음에 많이 크면 아마 이 자리를 다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작아서 이 만병초를 심어주면은요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준비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감쪽같이 자연스럽게 바닥 처리를 했고요. 야, 드디어 다 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말하고 싶지만 빠뜨릴 게 있지요. 네,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어제 준 것부터, 어제 심은 것부터 차례대로 계속 물을 줘야 되겠어요. 어제 거는 어제 주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물을 계속 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영상 한 10도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에요.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얼어있던 야외 수도에서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정원에 수도가에서부터 물을 호수를 끌어오려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정원에도 또 밭에도 수도대를 설치해주면 정말 사용하기 좋아요. 자, 이제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을 금방 심었다고 물을 자주 주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계속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3일 동안은 나무 심고 물이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식 밥 먹이고 싶은 심정이랑 똑같아서 물을 주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물을 정말로 계속 매일 주면 얘는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매일 줬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겨울에는 사실은 오늘 주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잊어버리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요즘에 날씨가 그리 더운 거 아니니까 상황에 맞춰서 혹시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적당히 한 일주일쯤 뒤에 좀 더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 정원의 흙 성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수분 함량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보신 그 경험대로 하셔야 돼요. 누가 옳다 뭐 나쁘다 이런 거 꼭 따르지 마시고 꼭 경험에 의해서 하시기 바래요.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는 하지만 말입니다. 수도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청량하게 들립니다. 저희 집은요 정원이 좀 넓은 편이라서요 물 주는 시설을 4군데에다가 해놨어요. 뭐 대단한 시설은 아니고요, 원줄기 2군데에 앞과 뒤에 있는 수도에서요 연결선을 이용해서 땅속에 묻기도 하면서 밖으로 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물주기가 어려우시다면 그 간이수도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약간 평지예요. 물론 저쪽 밭으로 물이 흘러가게는 되어 있는데 땅을 봐서 마사가 조금 섞이고 물이 잘 마르는 곳이라면 물을 자주 줘도 되지만요, 지금 이렇게 된 황토 땅, 아까 피트모스를 넣기는 했지만 황토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황토 땅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많이 주시면 좀 썩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서 물을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만병초 5가지, 5그루 심기가 끝났어요. 내일은 또 우리 쪼무레기들 베란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가나무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도요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한 많이 드릴 거니까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실패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경험을 쌓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화초를 키워가시면 조금 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여기서 산 지가 29년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화단을 혼자서 만들기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 힘으로 이런 돌 들어 나르는 것도 어렵고 무모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제가 화초를 너무 좋아하고 정원에서 제가 힐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구성이 좀 되었잖아요. 지금 상록수가 아직 많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메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파리가 돋아나면 제법 꽉 차는 정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잠깐 요거 보이자면요.
요번 추위에 19도나 내려간 추위에 연못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물이 가득 차서 아름다웠던 저의 연못인데 너무 속상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